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기본법 중입니다. 기본법 중에서 최근에 이제 법이 좀 개정이 돼 있어요. 개정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우리가 개정된 걸 다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굵직굵직하게 우리가 긴급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조금 보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몇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있죠, 그죠? 중앙긴급구조통제단하고 그 다음에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이 있습니다. 통제단이 구성되면은 그게 구성되는 통제단의 반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총괄지휘부 있고 기존에 이제 총괄지휘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대복지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대응계획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자원지원부가 있고 현장지휘대가 있고 그냥 긴급복구부가 있습니다. 긴급복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기존에 돼 있었는데 여기 이제 최근에 바뀌면서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여기에 싹 생략됐다, 삭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삭제가 되고 그럼 뭐가 있냐면은 세 개가 돼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대응계획부 요거죠, 그죠? 대응계획부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라고 있는데 일단 자원지원부 볼게요. 자원지원부 요거는 고려돼 있습니다. 요거 고려돼 있고 그 다음에 현장지휘대가 돼 있는데 현장지휘부 이렇게 됩니다. 지휘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보고 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중앙이 바뀌면은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지역은 우리 법 조문을 어떻게 되냐면은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준용한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 그 다음에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이 기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위 반이 나와야 되는데, 하위 반은 아직까지 긴급구조 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밑에 하부 반에 대해서는 아직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행령에 이렇게 부의 변화는 있다라는 거 아시고, 지금 이게 시행이니까 이렇게 부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하나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통제단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통제단 운영 기준이 있는데 통제단 운영 기준에 보면은 우리가 대비 단계, 대응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요게 9월 8일자 시행입니다. 9월 8일자 시행인데 요게 기존에 있던 운영 기준이 우리가 MJ 교재의 425페이지입니다. 425페이지에 있는 그 표가 삭제가 됩니다. 요게 전체가 삭제가 돼요. 삭제가 되고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 자료는 올려드릴 건데 어떻게 되냐면은 15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통제단 구성 운영 기준 해가지고 통제단을 구성 운영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1번이 뭐냐면 1호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63조 1항 제2호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63조 1항 제1호 요게 뭐냐라고 하면은 요게 기능별 우리가 보면은 기능별 긴급구조 대응계획 있죠. 그 우리가 법 조문을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죠? 기능별 긴급구조 대응계획 요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통제단을 구성 운영할 수가 있다라는 게 있고, 그냥 기존에 보면은 대비 단계, 대응 단계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긴급구조 관련 기관 인력 장비 동원이 필요하고 동원된 자원빛 그 활용을 통합하여 지휘 조정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돼요. 긴급구조 관련 기관 이렇게 되죠. 지원기관 이런 게 아니고 긴급구조 관련 기관 구조 관련 기관의 인력 간단하게 하면 이거예요. 인력 그 다음에 장비
자, 이런 것을 동원하는데, 자, 현장에 이제 필요가 있어가지고 소방만의 기능만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러한 동원하죠.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면 자원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원을 이렇게 그 활동에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지휘 조정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이렇게 자원들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지휘하고, 그 다음에 조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긴급 구조 같은 경우는 지휘 조정 그다음에 통제하는 거는 결국은 통제 단장이 하는 거죠. 현장에서는. 자, 요런 필요가 있을 때 됐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은 긴급 구조 관련 기관의 인력 장비를 지휘 조정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통제단을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은 우리가 법 조문을 다 외울 필요 없죠. 그죠? 외울 필요 없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항에 있는 게 이런 거. 기능별 긴급구조 대응계획, 그 다음에 긴급구조 관련 인력 장비 운영을 통합해서 그 현장에 활용할 수 있게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휘 통제하고 그 다음에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운영을 한다. 통제단을 운영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통제단장이 재난의 종류, 규모,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통제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통제단장 판단이죠. 통제단장. 단장의 판단입니다. 단장이 필요성을 인식한 경우 되어 있습니다. 인식한 경우. 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요거 가지고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는 좀 그래요. 기존에는 대비 단계, 대응 단계, 대응 1단계, 2단계 이렇게 했을 때는 자, 대응 2단계 같은 경우는 뭐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 대응 2단계가 돼야 되느냐라는 것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통제단을 운영하는 게 엄청나게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상당히 프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이것 가지고는 시험 문제가 되기가 조금 그래요.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그런데 근데 요게 뭐냐면 우리 법 기준에 하면은 긴급구조 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입니다. 제15조 내용인데 긴급구조 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 자, 15조인데 요 15조 해가지고 또 신설된 게 제15조의 2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 더 신설되었어요. 신설되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대응 단계 발령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응 단계 발령 기준. 제목이. 대응 단계 발령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어떻게 되냐면 현장 지휘관은 현장 대응을 위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장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응 단계 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인력 장비 확보를 위해서 현장 지휘관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제단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 지휘관이 자, 긴급구조기관입니다. 기관의 인력과 장비,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인원 가지고는 현장을 통제하기 힘들죠. 현장을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력과 장비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성. 그래서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응 발령을 할 수 있다. 대응 단계 발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력 장비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인원과 장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응 단계 발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조금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응 단계 발령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긴급구조 대응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랬으니까 이건 이제 긴급구조 대응 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 발령을 하는 거죠. 발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조문은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방금 이야기했듯이 발령 기준되어 있는데, 자, 요것도 하나 적어 놔둘게요. 발령 기준은 어떻게 하냐? 발령 기준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령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긴급구조 대응 계획에 정한다. 긴급구조. 계획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요거까지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험 문제 출제되기는 조금 그래요. 그죠?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부분은 한 번쯤 먼저 여러분이
챙겨서 봐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크게 이게 이제 시험 문제와는 좀 연관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일단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오표가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올라가 있는데 기존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는데 현장 지휘대로 바뀌었죠. 그죠? 현장 지휘대가 기존에 보면은 뭐 응급의료 연락관대인데 구급 지휘요원, 그 다음에 경찰 연락관은 상황조사요원. 기억납니까? 그 정오표 다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속 기록 용어는 현장 지휘 요원, 그 다음 자원 지원 요원, 그 다음 통신 지휘 요원은 통신 지원 요원, 전부 다 지원 요원으로 바뀌었어요. 기존의 지휘가. 그 다음에 안전 담당 요원은 안전 관리 요원. 이렇게 이제 용어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아마 요 부분은 이것도 제가 이야기했을 거고, 방금 이야기했던 긴급구조 지휘대도 기존에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참고로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시험 치러 가실 때 제가 강의할 때로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우리 긴급구조 파트 딱 들어오면은 가장 많이 긴급 시험 문제 잘 넣을 수 있는 게 기본적인 내용도 있겠지만은 또 출제하기 좋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긴급구조 통제단의 현장 지휘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어떤 기능이 있었죠. 이 기능은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통제단도 마찬가지고 중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능에 관한 것.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일단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지역으로 하면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이 이렇게 똑같아요. 뭐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법에 있는 내용대로 넣는다면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장 지휘와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현장 지휘,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 지휘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요 두 가지는 기존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됐는데, 근데 시험 문제 출제 안 되는 게 요거 있죠. 우리가 긴급구조 활동에 대한 평가 있습니다. 평가 항목. 제가 여러분이 요거 꼭 봐주시라 했죠. 이게 출제가 13년도인가? 14년 그때 한 번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럼 엄청 오래됐죠, 그죠? 오래되고 그 이후는 출제가 안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긴급구조 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조금 더 세 가지는 여러분이 신경을 써가지고 봐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간단하게 봤습니다.